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 단풍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캐나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생각하세요?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국가다. 그냥 요 정도로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호주 아니면 뉴질랜드, 그 정도 근처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캐나다는 북미, 그러니까 미국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호주처럼 땅덩이는 진짜 넓거든요. 근데 인구는 진짜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나라죠. 왜?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크 타고서 고속도로 못 가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캐나다에선 가능해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딱 켜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대낮에 운전할 때도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다니까. 그거 켜고서 운전을 한다니까.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그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녁에 이걸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면 안 보여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캐나다에선 그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놨다니까. 애초에부터.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게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근데 신호가 안 바뀌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은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백날 천날 기다려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운타운 쪽에 가면 자동으로 바뀌긴 해요. 그쪽에는 좀 있는데 조금만 나오면 외곽 쪽으로 나오면은 전부 다 이게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내가 건널 거야 요거를 딱 표시를 해야지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단풍국이라 그런지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마초를 이렇게 피우고 나서 운전을 하잖아요. 합법이야. 제재 사항이 없어. 괜찮아. 근데 음주의견에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는 술 먹고 싶을 때 그냥 동네 편의점 가던가 아니면 동네 그 구멍가게 슈퍼에 가서 먹잖아요. 사 먹잖아. 맥주 먹고 싶을 때, 소주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요? 아무 데나 들어가면 술이 있잖아. 근데 캐나다는 안 그래요. 대형마트랑 LCBO에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류 판매소. 거기에서만 팔아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 팔아요. 내가 먹고 싶다고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캐나다 애들이 술 살 수 있을 때 왕창 사가지고 쟁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냥 계속 마시는 거야, 먹고 싶을 때. 그리고 우리는 야외에서 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캐나다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강에서 맥주 까면서 치킨 먹잖아, 치맥 먹잖아. 그거 보고서 이러면서 박수 치잖아. 여긴 해븐이 분명하다고.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친구가 와. 외국인 친구가 와. 그러면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치킨을 시켜. 야외에서. 공원 같은데 아니면 그 강 보이는 금강 막 이런 데도 돼. 한강, 금강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시켜, 치킨. 그 다음에 맥주를 같이 까는 거야. 치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 눈이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살려고 그럴 거야. 걔네한테 이색 체험이에요.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그런 게 있어요. 서양 애들이랑. 뭐냐면 위생관념. 우리랑 너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우선 처음부터 시작이야.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야. 너무 다르잖아. 어떻게? 걔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걔는 신발을 신고 그 신발을 신고서 있잖아. 침대에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진짜예요. 내가 봤어. 그리고 얘네들이 자연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뭐를 안 깔고 그냥 눕는 거예요. 들어 누워.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잔디밭 있잖아요. 그러면 우통을 훌렁훌렁 벗고서 누워. 브라만 하고서 누워. 브라만 아니라도 그냥 눕는 거야. 그 땅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자연을 느끼겠다 이거지. 그 상태로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바로 이게 머리 감고 샤워해야 되잖아. 우리 개념에는 누웠으니까 더럽잖아. 아니야. 그대로 소파에 그냥 앉고 그냥 다 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뭐 어쩌겠어. 그 나라 문화인데. 참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게, 이 차이가 있다는 게 참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캐나다가 북미랑 붙어 있잖아요. 여기가 미국이라 그러면 북미라 그러면 바로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이나 캐나다나 사람들 다 비슷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달라요. 왜냐면은 제가 느끼기에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양성 그리고 복지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캐나다 하면 그게 딱 떠올라. 근데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 경쟁이 떠올라요. 특히 가장 다른 거는 의료예요. 캐나다에서는 의료가 무료입니다. 이게 다른 그 서유럽, 북유럽 국가처럼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무료거든요. 의료가. 대신 모두가 그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만나고 싶다 이러면 이 여정이 굉장히 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예약자가 너무 많아. 엄청나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자연치유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병원이 헬급이죠. 언제든지 갈 수는 있어. 근데 너무 비싸. 그 보험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10만 원을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앰뷸런스를 안 타려고 막 버티잖아요. 그 왜 그러냐. 저 앰뷸런스를 타면 기본 2,000달러는 날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키로당 이용 요금이 막 추가로 막 붙어. 그래가지고 멀리 간다. 멀리 가고 거기에다가 진료, 추가 진료 검사까지 받으면 1,000만 원 우습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고 나서 막 다리가 부러져서 막 기면서 막 쩔뚝거리면서 안 탈래. 나 걸어갈래. 이러잖아. 얼마나 비쌌으면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때? 미국에서는 서민들은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그 미국 같은 SAT가 없어요. 수능이 없단 소리지.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유학을 가고 싶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IELTS 6.5에다가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좀 높은 명문대인 경우에는 뭐, 내신 성적 3등급 정도만 하면은 들어간다고 해요. IELTS랑. 그건 기본이고. 아니면 어떤 데는 수능 성적표까지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교 가는 만큼 1등급 요거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3등급 정도만 돼도 갈 수 있다. 미국엔 SAT가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애들한테 막 고액 과외 붙여주고 장난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하려고 부모들이 막 돈을 쏟아 부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되게 자본주의 같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해. 뭐 예를 들면 개인이 막 투기를 해. 투기를 해서 막 파산을 해. 그럼 나라에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능력이 없어서 부실 기업이 돼. 그러면 나라에서 그 기업이 파산을 못하도록 국민연금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 부실 기업, 유령 기업들을 살려줘요. 생명을 연명해줘요. 연장해줘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식물들도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쓸데없는 잡초들은 속간해줘야지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래야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미 나무가 뿌리부터 막 썩어가지고 오늘 내일 해. 간당간당해. 근데 그걸 돈을 들여가지고 영양제 주입하고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죽기 직전인데 그 나무는 차라리 새로 자라나는 어린 나무들 있잖아. 어린 새싹들한테 열과 성을 더 다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생태계를 위해서 훨씬 더 건강한 일이 아닐까? 미국에는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에서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새로운 중소기업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아이디어를 대기업에서 쪽 빨아가요. 조금 괜찮은 게 생겼다 이러면 그 상품 그대로 출시한다니까요. 쪽 빨아갖고 없어. 그럼 생각을 해봐. 대기업에서 똑같은 상품을 내놨어요. 이 중소기업이랑. 중소기업에는 최대한 이렇게 어떻게든 이윤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5,000원에 내놨어.
근데 대기업에서는 그래? 그러면 난 4,000원, 4,000원에 내놨어. 사람들이 뭘 쓸까? 이걸 쓰지. 근데 원작 오리진은 이 아이디어는 이 중소기업에서 나왔다는 거지.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어때? 신생기업,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뉴 페이스, 새로운 젊은 피가 들어오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그리고 요새 좀 이게 심해졌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양천제 있잖아요. 양반 노비, 양반 천민이 있던 그 양천제가 있는 그 신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한번 권력을 손에 쥔 집안은 있잖아요. 자손 대대로 이 부와 명예를 세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도 집안끼리 하죠. 비슷비슷한 집안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더블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입지도 굉장히 견고해지겠죠. 기업들 봐봐요. 대기업들 봐봐요. 다 사돈의 팔촌이에요.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내려가도 다 사돈의 팔촌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종 양천제가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움직임이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굳히기에 들어간 거는 이제 시작이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같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제랑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다른 서민이랑 엮이지 않은 사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랑 섞이려고 안 해요. 결혼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진짜 결혼을 결사반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쟤랑은 연애만 해. 이런 얘기합니다. 급이 다르다 이거죠. 아무튼 캐나다 남자들은 호주나 뉴질랜드 남자들처럼 정말 느긋하고 성격이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렸을 때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헝그리 정신, 위기의식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영혼,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굉장히 근검 절약은 합니다. 절약 정신이 투철해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그쪽 애들이랑 놀면은 쟤 왜 이렇게 쫌생이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허영심에 쩐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중국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국가라고요. 좀 절약하면은 저 거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호캉스 이딴 게 말이 됩니까? 월급 200에 명품백 이 가방이 가당키나 합니까? 월급 280에 외제차가 가당키나 해요? 나를 위한 플렉스? 이거 미친 짓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게 마인드가 퍽덕된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북유럽 전부 다 사람들 정말 인색합니다. 궁상맞게 살아요. 짜게 살아요, 인생을. 그 사람들 점심에 그 샌드위치 바게트에다가 그냥 햄이랑 치즈 넣어가지고 그거 한 조각 먹고 점심 때우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얘 낭만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돈 아끼려고. 그 사람들도 점심에 샴페인 마시면서 그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 먹을 수 있어요. 달팽이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푸아그라에다가 살라미 얹어가지고 햄이랑 해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냥 샌드위치에다가 그냥 콜라나 주스 한 잔 마시고 말아버릴까? 그리고 이 사람들 왜 저녁에 그냥 파스타, 스파게티 막 이런 것만 먹고 치울까? 이게 서민 음식이에요. 얼마 안 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뭐만 하면은 막 국물에다가 빵 찍어 먹잖아요. 이 습관이 왜 생긴 거냐? 빵이 오래 두면 빵 딱딱해져. 그래서 그냥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스프에다가 적셔서 먹으면 그래도 촉촉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습관이 생기니까 커피에도 찍어 먹고 그냥 다 찍어 먹는 거야. 뭐만 있으면 빵을 다 찍어 먹어. 뭘 소비를 할 때도요,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가격 따지고, 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다가, 참다가, 정말 필요하면 그걸 사요. 소비를 잘 안 해. 그게 물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세금도 겁나게 떼가고. 근데 세금 떼가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늙어서 이걸 다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것도 전부 다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자기가 낸 만큼, 세금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삶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쓸 돈이 없어. 저축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어때요? 살만하죠. 하지만 한국도 이제 선진국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한국의 가까운 미래를 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의 이웃사촌 일본을 한번 보세요.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 동안 가장 흥한 게 뭐예요? 편의점. 편의점에서 음식들 막 싸게 해서 맛있게 양 많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이게 뭐야? 인간 사료. 우리나라도 이제 편의점이 흥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너무 이게 오르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그런 걸 사 먹을 거야. 그걸로 뭐 1일 1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삼각김밥 하나 먹고 말지 하고 그냥 식기니를 그렇게 때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흥한 게 뭐지? 백엔마트. 1,000원짜리 다이소 지금 흥하고 있잖아.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 핵심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의 폭락. 한국도 이게 진행되고 있죠. 자살자 폭증, 비혼 인구 증가, 결혼 감소. 우리나라도 어때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건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을 바라보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능력이 된다 하면은 국제 결혼 쪽으로 가서 결혼은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게 좀 다른데 그걸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닮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막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굉장히 놀리고 거기 노년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막 확 싹 밀어보자. 가가지고 스미마셍 하면서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먹자 막 이런 말 나오고 막 농담으로 그랬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위기를 정말로 잘 넘긴 편이에요. 이제 위기가 끝났어,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래프가 떨어졌지? 그럼 다시 오를 일밖에 안 남은 거야. 우리는 어때? 지금 최대 상승기에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반대로 간다. 일본은 이 위기를 정말 잘 넘겼는데 한국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이 잘 못 넘길 것 같아요. 이 위기가 30년 넘게 이게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일본이 이제 노령화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끝났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이 노인들이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죽어. 다 죽고 없어. 부양을 안 해도 된다고 젊은 층이. 이제 다 죽고 없을 그런 나이야.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지금 일본은 출생률도 괜찮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리고 젊은 층도 많이 있습니다. 단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구 피라미드가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은 층이 많은 피라미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는 발전이 있죠. 근데 반면에 한국이랑 중국은 어때? 우리나라 이번에 출생률 0.75 나왔다며. 그리고 어때? 586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죠. 고난의 행군.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을 놀릴 계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똑 떨어졌어. 허리띠를 정말 꽉 졸라 매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허영과 사치는 과거의 추억으로 묻어두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셔는 안 돼요. 경제 부흥기가 지나서 정점을 찍었지? 이제 청룡열차. 우리 열차 급하강합니다. 이렇게 다 내려간다고. 지금은 뭐 선진국 남자들 보고 째째하다 인색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할 거예요. 선진국화 되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들 만나면 지금 어때요? 술 마시고 당구 치러 가고 노래방 가고 뭐 1차, 2차, 3차 막 돈을 막 쓰잖아요. 써제끼잖아. 근데 캐나다 애들은 그 사람들은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맥주를 하나씩 시켜놓고 그거 홀짝홀짝 하면서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안주도 없어. 그리고 스포츠를 같이 즐겨요. 뭐 하이킹을 하던가 아니면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루 종일 걸으면서 대화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놀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대자연이 있잖아. 원시 자연이 바로 집 옆에 있다니까요. 1시간만 빠져나가. 1시간이 뭐야? 30분만 빠져나가면 대자연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냥 여기저기
그냥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놀아요. 우리나라 친구 만나가지고 놀자. 나 오늘 등산 갈래? 이렇게 안 놀잖아요. 근데 그렇게 논다고.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돈이 없어지면은 20대들, 이게 지금의 10대들이 20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세대들은 놀자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선진국 사람들처럼 뭐 등산하면서 야 오늘 한번 그 지리산 종주 한번 할까? 요거 할 거예요. 핀란드 애들은 버섯 채취하고 논대잖아. 얼마나 건전해요. 그리고 선진국은 어때? 캐나다는 어때? 저녁 8시만 되면 가게가 웬만한 건 다 문 닫고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냥 바로 집에 가야 돼. 연대가 없거든.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아. 그래서 이 캐나다는 자연을 좋아하고 막 이게 등산 좋아하고 막 스포츠, 레저 스포츠 있잖아요. 뭐 그 뭐라 그럴까? 래프팅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잘 맞아. 도심에 가면은 쇼핑몰도 있고 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면서 뭐 주말에는 나가가지고 자연을 만끽하고, 운전하기 너무 좋고, 캠핑해도 되고. 이런 여유로운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나다가 정말 찰떡이다. 경쟁도 없고 사람들도 진짜 낙천적으로 변하고 근데 내가 밤 문화를 너무 좋아해. 막 네온 사인 켜지고 막 그렇게 노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너무 좋아 하면은 거기 가면 숨 막혀서 죽을 거예요. 답답해서. 이게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 보는 거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해서 너무 좋았는데 몽골도 좋아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다. 난 도시 여자다. 나는 이 매연을 맡아야지, 그 아스팔트 위를 걸어야지 막 기분이 좋아지나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 막 강남구 가가지고 압구정 가가지고 노는 그분들은 여기서 절대로 답답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한마디로 할 게 없다. 그 자연, 그 스포츠 말고는 자연 경관. 근데 사실 자연 경관도 볼거리 아닌가?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 볼 게 없다,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사하라 사막 가서 사막이네, 할 게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남극 갔네, 남극에 막 눈밖에 없네, 볼 게 없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캐나다는 대자연 자체가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땅도 넓고 즐길 레포츠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캠핑하기 정말 너무 좋은 나라다. 근데 겨울에 너무 춥다. 죽을 것 같다. 이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 남자들이 어떠냐면, 이게 또 집안마다 다르긴 한데 유대인 집안 좀 달라요. 근데 캐나다 남자애들은 대부분 야망이 없어. 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교육받은 그런 집안 말고 대부분 사람들, 전 주류를 말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캐나다 남자들이 정말 순둥순둥한 양 같아요. 순둥순둥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풀 씹으면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아이스하키는 진심이에요. 올림픽 보는 것보다 막 월드컵 보는 것보다 더 막 열성적으로 봐, 아이스하키를.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다. 세상만사 막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너무 평화로워. 그리고 이 캐나다 남자들은 호주 사람이나 이 뉴질랜드 사람들처럼 패션에 관심이 1도 없어요. 편한 옷 위주로 사고 편한 걸 입고 다녀요. 자기 관리를 잘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 시골스럽고 촌스러운데 순박하다, 순수하다, 이런 매력이 있다. 이것도 진실의 사바사예요. 사람 바이 사람인데 그래도 주류, 대다수가 애들이 너무 순박해. 근데 지울 수 없는 이 촌스러움, 요게 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사람들이 변화를 진짜 싫어해요. 한번 음식점에 한번 갔잖아. 그게 괜찮아. 그럼 그 음식점만 가. 그리고 그 메뉴만 시켜. 다른 변화를 용납하지 않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동네에 어떤 가게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가게가 안 없어져요. 한 30년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고, 동네가 있잖아,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있던 동네 가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재개발하고 다 부셔져서 아파트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잖아. 근데 이쪽엔 안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라고. 그래서 딱 가면은 옛날의 추억을 바로 회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대로니까. 오죽하면 미국 애들이 캐나다 애들 노잼이라고 놀리겠어요. 그리고 캐나다에는 정말 다양한 이민자들이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엄청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부 쪽은 백인보다 아시아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럴 정도로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호주나 뉴질랜드보다 인종차별이 정말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랑 뉴질랜드랑 뭐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다른 라틴 국가의 국가 막 비교하고 유럽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인종차별? 그게 뭔데? 거의 없는 때 있긴 하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거의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파키스탄 애들이 진짜 캐나다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숙련 노동자 이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뭐 중장비 트럭 운전사, 뭐 간호사, 또 건설 노동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유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부유층 자녀들은 진짜 거의 캐나다로 유학을 엄청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웃긴데 제가 승무원을 할 때 파키스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캐나다로 많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권을 뭐를 시키잖아요. 콜라나 뭐 음료 같은 거 시키잖아. 그때 이 배를 딱 눌러놓고 여권을 딱 책상에 올려놔. 상에 올려놓고 나는 캐나다 사람이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주문하기 전에 나는 캐나다 사람이야. 콜라 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밥 같은 걸 줄 때도 식사를 할 때 순서대로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긴 캐나다 사람인데 먼저 안 주냐고서 막 엄청 화내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아마 자기 나라에서는 특권층으로 그렇게 누리지 않았을까. 나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어. 나 캐나다 국적이 이러면은 이렇게 막 사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캐나다 사람이란 걸 엄청 자랑하고 싶어하고 제가 만나봤던 그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거의 다 국적을 바꾸고 싶어해요.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바꾸더라고요.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그렇게 없나 싶고 그렇게 여권을 바꾸고 국적을 바꿀 것까지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스위스 비행을 할 때도 그랬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자기 스위스 여권을 딱 이렇게 내밀면서 나 스위스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 내가 어디 사는지 알거든? 스위스 그 외곽 변두리 그 산골짜기 그쪽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여권을 쫙 펼쳐놓더라고요. 자기 스위스 사람이라고. 이게 인도 파키스탄 무슨 그 백인 사대주의 막 이런 종특이 있어요. 종특이 있나 봐.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어쩌라는 거지? 그래 나는 한국에서 왔어 반가워 이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자랑하고 싶었겠지. 와 대단하다 너 스위스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듣고 싶었겠지. 근데 그래 나 한국 사람이야 이러고 말았는데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해줄까. 나한텐 똑같은 승객일 뿐인데 안 그래요? 아무튼 캐나다에는 기술 이민자 그리고 노동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색 인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게 손잡고 다니는 그 동성 커플도 많이 볼 수 있고 막 뽀뽀하고 있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사는데 내가 게이로서 너무 약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변에 막 눈치가 보인다 하면은 캐나다로 떠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